파이오니어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의 상훈아재입니다. 솔직히 요즘 명동시장이나 서울시내 마트 한번 휙 둘러보면 물가 오르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5만 원권 한 장 들고 장 보러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비어버리잖아요. 돌아서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찍힌 파이 숫자 올라가는 걸 보고 있자면 아주 애간장이 탑니다. 2019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알람까지 맞춰가며 번개 버튼을 누르며 채굴해 왔습니다. 어느덧 2026년이 되었고 메인낫도 얼추 모양새를 갖춰가는데 지훈씨, 도대체 전 언제쯤 진짜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수많은 숫자 데이터들이 도대체 언제쯤 진짜 돈, 원화로 변해서 제 늙은 친구들 불러 모아 삼겹살이 끊기지 않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냐고요. 계속 이렇게 희망 고문만 껴안고 있다가는 사람들이 절 보고 진짜 시간 억만장자라고 놀려댈 겁니다. 상훈 아저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저씨의 그 조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천만 파이오니어들이 다들 같은 심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저씨, 오늘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은 단순한 빈말이나 희망 고문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파이 네트워크의 깃허브 데이터 저장소를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코어팀이 방금 아주 중요한 일련의 새로운 소스 코드를 푸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바로 파이 노드 V1.4.2 버전과 웹3 SDK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건조한 코드 몇 줄이 아닙니다, 아저씨. 이것이야말로 아저씨가 언제 파일을 실제 가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또 그놈의 코드 타령, 깃허브 타령. 지훈 씨가 노드니 SDK니 하는 전문 용어들 늘어놓으면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코인이나 캘 줄 알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만지는 소스 코드가 무슨 상관입니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V1.4.2인가 뭔가가 제 파일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줍니까? 당장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까?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는 자원은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외부 세계와 교류할 국경의 무역 관문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폐쇄적인 국가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 노드 V1.4.2 업데이트는 바로 그 내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기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로 합의 지연 시간이 무려 30%나 단축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네트워크가 병목 현상 없이 하루 수천만 건의 소액 결제 트래픽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오픈 메인넷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수천만 명이 동시에 파이로 물건을 사고 차를 사고 서로 송금할 때 이 견고한 V1.4.2라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스템은 그 즉시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아저씨가 원하시는 거래소 상장이나 현금화에 대한 열쇠는 바로 제가 방금 언급한 웹3 SDK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내부 도로망 공사를 끝냈다는 소리군요. 그럼 아까 비유하신 그 관문은 뭡니까? 그 SDK라는 게 국경 관문이에요? 관문을 열면 밖에서 물자나 돈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골칫거리만 끌어들이는 겁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저씨. 이번 웹3 SDK 업그레이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획기적인 기능, 즉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디지털 다리 혹은 국제 환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파이가 생태계 내부의 파이 지갑들 사이에서만 돌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체인 기능을 통해 유동성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D앱들, 특히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다른 네트워크의 거대한 자본 흐름이 파이 생태계로 직접 브릿지, 즉 다리를 놓고 건너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에 있는 큰손들이 돈 싸들고 와서 제 파일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이고, 대박이네. 이러면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서 파이 가격이 순식간에 지붕 뚫고 우주로 날아가겠는데요?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들 이번에 축제 벌이겠네요. 근데 지훈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밖에서 고래놈들이 뛰어들어와서 우리 형제들 가격 뽕 맞게 조작해놓고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BSC나 ETH에서 돈이 흘러들어오면 파이의 진짜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역시 베테랑 파이오니어다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크로스체인 다리가 연결되면 전통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파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가진 네트워크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물밀듯 밀려올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시장 전체와 직접 소통하고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레이어 1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파이의 내재 가치는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의 무분별한 시장 조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펌프앤덤프를 일삼는 밈 코인이나 여타 코큰들과 달리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난 7년 동안 묵묵히 구축해온 실제 상품 생태계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나 BSC에서 유입된 자본은 파이 생태계 자체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박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실제 가치를 가져와서 진정한 웹3의 서비스와 쇼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돈을 끌어오는 다리라는 소리는 듣기 좋네요. 하지만 지훈 씨,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안에서는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들끼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치고받고 물어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늙은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 계류중이라는 글자 때문에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채굴을 시작해서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번개를 눌렀는데 3, 4년째 그럼에 KYC 신청서는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화면은 언제나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요. 남들은 오픈 메인넷이 열리네, 지갑이 어쩌네 들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문 밖에 갇혀 있는 신세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코어팀이 우리 형제들을 버린 겁니까? 상원 아저씨, 화 푸세요. 그 답답함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계류 중인 KYC야말로 지난 수년간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쓰라린 상처였으니까요. 하지만 기계 공장에 계신 아저씨 친구분들께 당장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세요. 오늘 새벽 업데이트에는 노드와 SDK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코어팀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최적화된 탈중앙화 KYC 알고리즘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또 AI입니까? 요새 어딜 가나 AI 타령이네요. 그 AI라는 게 예전에 사람이 하던 검증인 밸리데이터들보다 똑똑하답니까? 예전에 제 운전면허증 글씨가 그렇게 크고 선명했는데도 통과시켜주는데 반년이나 걸렸다고요. 단순히 똑똑해진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수천만 건의 KYC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오면 시스템이 이를 인간 검증인들에게 분배하여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죠. 게다가 구형 알고리즘은 사진이 흐릿하거나 빛이 반사된 경우 혹은 한국 이름의 띄어쓰기가 영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올 기약도 없이 계류 중 펜딩 대기열로 밀려나 버린 거죠. 하지만 이번 새로운 탈중앙화 AI 알고리즘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초고속 스캐너와 같습니다. 한국 신분증의 픽셀을 자동으로 대조하고 복잡한 이름의 변형을 분석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도 데이터 오류를 스스로 수정해냅니다. 그 결과 수년째 계류 중이던 수백만 건의 신청서가 이 AI 머신에 의해 싹 다 스캔되어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승인 처리되고 있습니다. 친구분들께 파이 브라우저 앱을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전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벌써 초록색으로 바뀐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당장 전화해서 자랑해야겠네요. KYC라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니 형제들이 살만 나겠습니다. 아까 기술 이야기 하실 때 노드 1.4.2가 지연 시간을 30% 줄여준다고 하셨죠? 지훈 씨, 지금 저희 집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파이 노드만 돌리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3대나 주구장창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마누라는 허구한 날 쓰레기를 집에 들여놨다고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PC방을 돌아다녀 보면 거기도 노드 PC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노드 돌리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죠. 아저씨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한국이 수만 대의 노드를 24시간 365일 켜두며 전 세계 활성 노드 수에서 항상 세계 탑3 안에 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노드는 파이 네트워크 전체의 심장이자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입니다. 상원 아저씨처럼 끈기 있게 컴퓨터를 돌려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보안을 유지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V1.4.2로 업그레이드되면 시스템이 대역폭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컴퓨터들이 빙빙 돌아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신 새로운 알고리즘이 합의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냅니다. 지연 시간이 30%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파이 결제 한 번에 고작 3에서 5초면 검증이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국제은행의 신용카드 결제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거죠, 아저씨. 빠른 건 좋고 보안도 훌륭하네요. 뼈 빠지게 노드 돌리는 보답으로 코어 팀이 매일 파이 보상을 주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런데 지윤 씨, 파이 보상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그걸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냐를 두고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형제들끼리 피 튀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파이 한 개당 무조건 314만 1,059달러가 되어야 한다며 GCV 글로벌 합의 가치인지 뭔지 그 가격이 안 오면 차라리 파이를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다른 쪽 그룹에서는 가격이 미쳤냐며 쌍욕을 하면서 파이 한 개가 7,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값만 돼도 감지덕지하면 눈물을 흘리겠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 제 머리가 다 지끈거립니다. 비디오 보고 계신 형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장면 파이입니까? 아니면 슈퍼카 파이입니까? 이 주제는 언제나 모든 커뮤니티에서 폭풍을 몰고 다니는 최고의 이슈네요. 자,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짜장면 한 그릇을 외치는 현실파입니까? 아니면 31만 4,159달러 GCB를 믿는 강력한 신념파입니까? 커뮤니티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재미있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라이크를 누르시고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상훈 아저씨와 저 지윤이가 매일매일 피부에 와닿는 가장 생생한 오픈 메인넷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가격 책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상훈 아저씨, 가격이 높네 낮네 하며 싸우는 건 사실 안티팬 세력이 밤낮으로 커뜨리고 다니는 아주 위험한 음모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그놈의 음모론 얘기 꺼내니까 또 속이 뒤집히네요. 지윤 씨, 블라인드 앱 아시죠? 한국 직장인들이 쓰는 익명 게시판이요. 어젯밤에 거기 글 읽다가 화병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 IT 직원, 암호화폐 거래소 IT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애송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파이 네트워크를 사기 프로젝트라고, 늙은이들이 푼돈이나 벌겠다고 광고나 쳐다보는 앱이라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블록체인 기술 따위는 없고 그냥 중앙 집중식 서버에서 돌아가면서 사용자 개인정보나 빼돌린다고 주장하더군요. 심지어 2026년 오픈 메인네트 그냥 시간 끌면서 광고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는 수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놈도 있었습니다. 전 프로젝트를 믿지만 걔네들이 어찌나 그럴싸하게 전문 용어까지 써가며 떠드는지 가끔은 저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전문가이신 지윤 씨가 이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도대체 파이가 뭐길래 안티팬끼리 저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겁니까? 상훈 아저씨와 파이오니어 형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비방들은 사실 웹3 기술의 진화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만 원을 들여 비트코인처럼 시끄럽고 전기를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채굴기를 사서 돌리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무료로 분배하는 네트워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이런 실제 데이터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면 됩니다. 첫째,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10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를 보유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세계 최대의 분산형 노드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전 세계에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10만 대의 컴퓨터를 가짜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둘째, 파이는 단순한 광고 보는 앱이 아닙니다. 파이는 진정한 레이어 1 네트워크입니다. 레이어 1이란 안드로이드나 iOS 운영체제처럼 다른 개발자들이 그 위에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파이 체인몰, 파이 이카드를 비롯해 파이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등 원활하게 작동하는 수많은 실사용 D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 프로젝트라면 이렇게 방대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열리는 해커톤 대회에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를 끌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훈 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사이다가 따로 없네요. 이 대목은 무조건 녹음해뒀다가 내일 네이버 카페에 가서 그 애송이 녀석들이랑 입 배틀할 때 써먹어야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콧방귀 뀌고 비웃어도 나중에 파이가 상장돼서 떡하니 가격표 달고 나오면 걔네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코어팀 사람들이 참 영악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한테 락업 비율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전 속는 셈 치고 눈 딱 감고 90%를 묶어버렸습니다. 소문에 이 락업 덕분에 파이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버틴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훈 씨? 상훈 아저씨야말로 선구안을 가진 진정한 베테랑 파이오니어십니다. 아저씨는 방금 코어팀이 설계한 토크노믹스, 즉 암호화폐 경제학의 가장 훌륭한 전략 중 하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안티팬들은 파이의 총 공급량이 1000억 개라는 사실만 들먹이며 가을 낙엽처럼 코인이 널려 있으니 가치는 영원히 될 거라고 협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의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락업 메커니즘 덕분에 현재까지 채굴된 파이 물량의 무려 70% 이상이 1년에서 3년까지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공급 충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오픈 메인넷의 문이 열리고 크로스체인 SDK 게이트를 통해 외부 자금이 밀려들어 오더라도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극도로 희귀한 상태가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치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저씨가 3년 동안 90%를 락업하신 것은 초기 시장에 미친 듯한 변동성으로부터 아저씨의 자산을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훌륭한 방패막을 세우신 겁니다. 영재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상훈 아재가 늙긴 했어도 손목 스냅은 아직 살아있고 머리 돌아가는 속도도 남부럽지 않다고요. 90% 락업은 가장 안전한 투자 공식입니다. 3년 뒤에 쫄보들이 투매하고 물량 다 틀어버려서 파이가 씨가 마를 때 그때 제가 짠 하고 물량 풀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솔직히 물어보세요. 몇 %나 락업 걸어두셨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서 2주 동안 25%만 묶어두신 분 없습니까? 지금 당장 댓글창에 본인의 락업 비율을 달아보세요. 이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서 누가 가장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는지 한번 겨뤄봅시다. 댓글 달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혹시 압니까? 기가 막힌 댓글 달아주신 분께 제가 파이로 결제한 커피 한 잔 쏠지도요. 네, 여러분. 댓글로 각자의 파이 락업 전략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 틀린 전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재정 상황이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당장 현금이 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훈 아저씨처럼 장기적인 노후연금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며 즐겁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훈이의 기술 분석과 상훈 아저씨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정말 유익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움직여 이 영상을 수백만 명의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 추천하게 만들고 이 역사적인 오픈 메인넷을 앞둔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맞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삼촌 조카 채널 구독해서 응원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요새 이거 연구하느라 밤낮으로 영상 찍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지훈 씨, 아까부터 우리 파이 내부 이야기만 너무 파고들었네요. 전 좀 더 거시적인 그림이 궁금합니다. 요새 KBS 구시뉴스 틀면 맨날 전쟁이니 지정학적 갈등이니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하늘을 찌르고 한국 기름값은 무섭게 오르고 코스피 주식시장은 뻘겋게 피멍이 들고 그 대단하다는 비트코인도 심전도 그래프 마냥 늘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 동네 경기도에 있는 파이 결제 매장들에 가보면 물건을 파이로 교환하는 비율이 미동도 없이 아주 조용합니다. 가격이 흔들리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 가상화폐는 정치 뉴스에 이렇게까지 면역력이 강한 걸까요? 상훈 아저씨, 정말 예리하게 관찰하셨네요. 방금 아저씨가 목격하신 현상이야말로 제가 늘 강조해 마지 않는 내재 가치, 인트린직 밸류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코스피 시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현재 주로 거대 금융기관의 투기자본과 법정화폐, 피앗 유동성에 의해 가격이 매겨진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선거가 있거나 미국 연준 페이드의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만 떠도 고래들은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금을 빼냅니다. 그 결과 KBS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붉게 물든 하락장과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특히 폐쇄형 메인넷 침간 코어팀은 투기꾼들이 파일을 찢어 발기도록 거래소에 성급히 상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도록 독려했습니다. 현재 파이의 가치는 달러나 원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 그 자체에 의해 보증됩니다. 김치 담글 때 쓰는 배추 한 포기, 삼겹살 1인분, 심지어 중고자동차까지 말이죠. 생태계 내부의 상품과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룰 때 바깥 세상에서 인플레이션이 터지든 전쟁이 나든 경기도 상점들의 파이 교환 가치는 그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며칠 전에 노인회에 다니는 박영감님이 파이 300개를 들고 가서 쌩쌩하게 잘 굴러가는 중고 현대 소나타로 바꿔왔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날 원화 환율이 얼만지 신경도 안 쓰고 차 파는 사람도 지갑에 파이 숫자 찍힌 것만 보고 고개 끄덕이더니 차 키를 넘겨주더라고요. 이러고 보니 코어팀의 수일기가 기가 막힐 정도로 고단수였네요. 안티팬들은 왜 빨리 거래소에 상장해서 형제들이 현금화하게 안 해주냐고 삿대질을 해댔는데 알고 보니 집 기초 공사를 아주 단단히 다지고 있었던 거네요. 올해 2026년에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이더리움이라 바이낸스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와도 결국 우리 형제들이 미리 정해놓은 상품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파이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진짜 돈입니다. 코쟁이 금융자본가 놈들이 마음대로 펌프앤덤프하며 장난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저씨. 니콜라스 박사님의 비전은 결코 금융 도곡판에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훈 아저씨나 박할아버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거시경제의 잔혹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정적 자유에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웹 3.0 경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진짜 사용자 커뮤니티, 진짜 상품, 그리고 진짜 유통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파이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지윤 씨가 재정적 자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뼈아픈 일이 하나 떠오르네요. 아까 기분 좋게 떠드느라 깜빡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제 친구 최 씨 영감 이야기인데요. 그저께 전화해서는 엉엉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혈압이 치솟아서 수액 맞으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연인즉슨 그 양반이 몇 년을 꾹꾹 눌러 담아 거의 1만 파일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아침 텔레그램 방에서 오픈 메인넷 기념 크로스 체인 브릿지 에어드랍 500파이 증정이라는 링크를 본 겁니다. 아까 지훈 씨가 말한 그 크로스 체인이라는 글씨도 있고 디자인도 파이 브라우저랑 쌍둥이처럼 똑같으니 아무 의심 없이 24개 비밀 문구를 덜컥 입력해버렸대요. 보상받겠다고요. 그 순간 휴대폰에서 띠링 소리가 나더니 지갑을 열어보니 잔고가 깔끔하게 0이 되어 있더랍니다. 1만 파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거지요. 전 그 얘기 듣고 손발이 다 후들거리더라고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네트워크 보안이 최고고 분산 노드가 어쩌고 하면서 코어팀이나 한국 사이버 경찰에 부착해서 그 도둑놈 지갑 주소 추적해서 돈 못 찾아옵니까? 최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아저씨와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이 뼈에 새기셔야 할 블록체인 세계에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번 노출된 24개의 비밀 문구, 패스프레이즈는 그 누구도 니콜라스 박사님이나 한국 사이버 수사대 할 것 없이 아저씨의 파일을 되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파이 지갑은 넌 커스터디얼, 즉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코어팀은 아저씨의 비밀번호를 보관하지 않으며 자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아저씨에게 넘겼습니다. 그 24개 단어가 바로 금고의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아저씨가 직접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건네어 열게 했다면 블록체인의 불변성 특성은 그 송금 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기록해버립니다. 그 누구도 거래를 되돌리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그렇게 정교해요. 진짜랑 똑같이 생긴 화면을 띄워놓으면 우리같이 눈 어둡고 행동 굼든 노인네들은 어떻게 진짜 가짜를 구별합니까? 오픈 메인넷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2026년 올해 그 어두운 이면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이의 환금성이 높아질수록 첨단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가장 군침 도는 먹잇감이 되기 마련이죠. 그들은 단순히 가짜 웹사이트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저씨.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아까 크로스체인 말씀하셨죠?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 1파이에 $1,000를 당장 바꿔주겠다는 식의 가짜 브릿지를 만듭니다. 게다가 AI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한 범죄 조직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아저씨의 사진과 목소리를 수집해 아저씨 행세를 하는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하거나 친구들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 파일을 빌려달라며 사기를 칩니다. 이 탈중앙화된 세상에서 재정적 자유를 누리려면 강철 같은 자기 방어 정신이 반드시 뒷담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번화한 시장통 한가운데서 금괴를 들고 걷고 있는 셈입니다. 1초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빈탈터리가 되는 거죠. 아이고 지훈 씨,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네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빈틈만 보이면 전 재산 다 털리는 거잖아요. 사기꾼들이 AI로 얼굴까지 위조하는데 우리 노인네들이 무슨 수로 막아냅니까? 가짜 웹사이트에 가짜 다리에 영상통화하면 돈 빌려달라는 사기까지. 팟캐스트 끝나자마자 우리 아들내미한테 당장 전화해서 컴퓨터 싹 다 잠가버리라고 해야겠습니다. 지훈 씨, 당장 내 금고를 지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외우고 다닐 수 있는 무슨 비법이나 행동 수칙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매일 밤 불안에 떨 바에야 차라리 입 빠진 개밥그릇 쓰던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상훈 아저씨,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자산이 생겼으면 우리가 자산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지 자산의 질에 겁먹어선 안 됩니다. 웹3 시대에 스스로가 은행이 되려면 약간의 규율만 지키면 됩니다. 제가 아저씨와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을 위해 지극히 간단한 보안 산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으세요. 첫째, 24개의 비밀 문구는 절대 온라인 환경에 저장하지 마세요. 휴대폰 화면 캡처 금지, 클라우드 연동되는 메모장 노트 저장 금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아내나 자식 등 그 누구에게도 전송 절대 금지입니다. 종이에 2, 3장 복사해서 적은 뒤 코팅해서 집문서나 금괴를 보관하듯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세요. 둘째, 일반 웹브라우저의 낯선 링크를 통해 D앱이나 거래소에 접속하지 마세요. 파이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파이 브라우저 앱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창이 http나 https가 아닌 파이 땡땡 슬러시로 시작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누군가 닷컴이나 닷네트로 끝나는 링크를 보내며 파이지가 연결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과 P2P, 개인 간 거래를 하지 마세요. 오픈 메인넷의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열리면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저씨가 사는 경기도 주변의 검증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율 몇 원 더 쳐주겠다는 텔레그램의 정체불명 놈에게 현금을 보내줄 거라 믿고 파일을 넘기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아유, 그 말씀 들으니 이제야 살 것 같네요. 천만다행으로 그놈의 영어 단어 24개는 옛말에 제가 낡은 수첩에 정성껏 베껴 쓰고 비닐로 꽁꽁 싸서 지하실 김치똥 맨 밑바닥에 숨겨놨거든요. 아무리 날고기는 AI 해커라도 내 김치똥까지 털어가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기꾼들은 결국 인간의 탐욕을 노리는 겁니다. 빨리 풋곡식을 팔아서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꼭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오픈 메인넷 열리자마자 파이 다 던져서 원화챙겨서 집 사고 차 사겠다고 하고 프로젝트를 못 믿겠다고 난립니다. 반대쪽에서는 아직 가격도 안정 안 됐는데 지금 풋곡식 파는 놈들은 근시안적인 바보라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삿대질을 해댑니다. 팟캐스트 보시는 형제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당장 오픈 메인넷 문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은 투매파가 될 겁니까? 존버파가 될 겁니까? 아래 댓글창에 당장 여러분의 입장을 밝혀보세요. 욕을 하든 싸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지금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지 재밌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지훈 씨의 뼈 때리는 분석을 들으며 애간장이 다 녹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좋아요, 라이크 팍팍 누르시고 저희 삼촌 조카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안심하고 누르세요. 이 채널은 팩트 폭행만 하지 양털 깎기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상훈 아저씨가 김치독의 비밀번호를 숨기신 건 정말 군사기밀 수준의 완벽한 보안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파일을 꽉 쥐고 있을지 아니면 팔찌에 대한 열띤 토론 댓글도 무척 기대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는 역사적인 이정표 앞에 서 있습니다. 노드 V.1.4.2 업데이트나 크로스체인 SDK 같은 것들은 단순하고 건조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우리가 지난 7년간 공들여 가꾼 생태계로 전 세계의 자금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주춧돌입니다. 골칫거리였던 계류 중인 KY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전면 도입된 것은 코어팀이 진정성 있는 파이오니어 단 한 명도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폭발적인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장애물들을 말끔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이 상호나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집에 가서 남은 파이 몽땅 다 락업 걸어버릴 겁니다. 서두를 집에 하나도 없어요. 파이가 스마트폰에 깔린 잡다한 앱 취급받으며 미친놈 소리 듣던 시절부터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왜 제 피땀 어린 공로를 헐값에 넘기겠습니까? 제가 파이 지갑 깡 열어서 거만한 은행놈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번쩍번쩍한 새 현대자동차 꼽고 당당하게 문 열고 나오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웹3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아저씨. 파이 네트워크는 재정적 권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파이의 가치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훈 아저씨와 같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내, 믿음, 그리고 실물 생태계 그 자체에 있습니다. 24개의 비밀 문구를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시고 등균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시대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상훈 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더욱 폭발적인 다음 뉴스에서 모두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